지금 오늘 조금 교통 사정이 안 좋은 상황이 있는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아직 도착을 못 하신 분이 한두 분 계시긴 한데요. 시간이 되어서 기자회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가능하면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공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공문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서는 플랫폼 노동 희망 찾기, 플랫폼 노동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대 협력하기 위한 기구로서 꾸려졌습니다. 지난 1월 25일 날 공식 출범을 했고요. 플랫폼 노동 희망 찾기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으로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5대 요구안을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면서 전달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개최가 됩니다. 플랫폼 노동 희망찾기 기자회견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앞에 불필요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5대 요구안입니다. 5대 요구안을 발표를 하고 각각 요구안에 대해서 간략한 당사자 노동조합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문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대 요구안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9호를 제청하는 방식으로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끝에 내용절만 세 번 반복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 부여하라.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좀 덥죠? 예, 조금 더 힘차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요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알고리즘 검증기구 구성하라. 세 번째 요구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틀을 마련하라. 네 번째 요구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라. 다섯 번째 요구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정임금, 최저임금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지금 9호 제창 형식으로 말씀드린 5대 요구안에 대해서 현장 당사자 노동조합의 대표자 분들께서 간략한 설명과 취지 말씀 있겠습니다. 순서는 김종현 택시노조 지부장 김종현 지부장님, 그리고 구교연 사무국장님, 그리고 법유경 변호사님, 그 다음에 이수경 지회장, 이렇게 순서 진행하고 기자회견문 낭독 이렇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김주환 위원장님께서는 이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노조 택시지부 김종현 지부장님으로부터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책임성을 요구하는 요구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에게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 교섭을 촉진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낸 권고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권고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동조건 등의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정의 규정을 확대 개정하라. 2009년 9월 3일 사내 노동자 노동권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을 권고하였습니다. 2009년 8월 30일
간접 고용 근로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또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력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도록 노동조합법 제2조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2022년 5월 4일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권고 및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 권고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단독으로 모든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플랫폼 기업과 다른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할 사용자 책임, 연대에서 져야 할 사용자 책임이 있으며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플랫폼 기업이 노동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툰 플랫폼과 CP사가 있는 경우 각각의 사용자 책임, 연대에서 가져야 할 사용자 책임이 있다. 지역 배달 대행사와 플랫폼이 있는 경우 역시 각각의 사용자 책임과 연대 책임이 있다. 어느 경우이든 플랫폼 기업이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들겠습니다. 유럽연합의 플랫폼 노동 관련 입법 지침에 따르면 5개의 지표 중 2개 이상을 만족할 경우 해당 플랫폼과 노동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단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만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 책임도 함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해외 사례는 차고도 넘침으로 추가로 요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요구한 제안 설명 있겠습니다. 알고리즘 유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어서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재근 협동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상근활동가 여러분들 나와주셨습니다. 네, 오늘부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정확히 100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부 출범 이후로 첫 번째 기자회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0일은 논란과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경제와 외교, 폭우 대응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정부의 실망스러운 대처가 이어졌고 정부의 지지율은 유례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정부는 권력기관과 관련하여 법률을 시행령으로 우회하면서까지 권력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기자회견의 계기가 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은 그 논란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단순히 이번 한 번의 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0일 동안 1년에 진행되었던 경찰의 경찰국 신설 논란이라던가 아니면 공수처법 무력화 논란이 다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권력기관 조정, 특히 개혁의 역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우려되고 있는지 장유식 민변사법센터 소장님께서 먼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장유식 변호사입니다. 여기 오다가 뉴스 검색을 하는데 오늘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지지율이 30%대를 회복했다라고 하는 어떤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30.2%로 이제 30%를 회복했다라는 얘기인데 외국 언론에서는 19%까지 있지만 아무튼 지금 취임 100일을 맞아서 윤석열 정부의 현재 스코어는 30% 아래쪽 위쪽 아래쪽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냉혹한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여러 가지 미사여구가 있었습니다만 꼭 해야 될 일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시행령을 가지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해 왔던 일 시정하겠다. 검사들 앞세워가지고 인사 농단한 부분에 대해서 쇄신하겠다. 이 두 가지 얘기가 꼭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걱정이 됩니다. 이 30% 전후의 지지율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그리고 더 현실적인 것은 바로 여러분 기자협회에서 발표한 어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85.4%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기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정을 위해서, 객관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취재하시고 보도하시는 과정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확인하신 내용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85.4%가 잘못하고 있다. 단 10.7%인가요? 10% 정도만 잘하고 있다.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현 성적표고, 이 부분을 정확히 반영하시고 이 부분을 정부 여당에도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거 시행령을 통한 국회 무시, 그 중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며칠 전에 발표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는 이 시행령 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또 오병도 교수님이 오셔서 또 말씀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 한동훈 장관이 내뱉었던,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궤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궤변이 뭡니까? 형식적으로는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을 참처럼 꾸미는 것을 궤변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해서 괴벨스 얘기도 나오고요. 나치 시대에 한마디로 궤변이라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 궤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아시다시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검사 6명과 함께 법무부 장관의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위 검수완박,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이것은 검수완박이 아니고 검찰개혁법안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상화하는 검찰 정상화 법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위법하다, 위헌이다 라고 해서 권한쟁의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에 근거해서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시행령을, 법을 제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시행령을 만든 거죠. 위헌하고 위법하다고 하면서 거기에 근거한 시행령을 왜 만듭니까?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법률에 대해서도 위헌소원이, 그리고 이 시행령에 대해서도 위헌소원이 동시에 벌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위법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위법한 법에 근거해서 시행령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궤변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궤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깡패 수사, 갑질 수사, 조직범죄, 마약,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서 왜 수사 못하게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 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 됩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에는 사실 검사들은 책만 읽어서 현장을 잘 모릅니다. 수사도 잘 모릅니다. 검찰 수사의 본질은 검찰의 소위 검찰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6천여 명이 넘는 검찰 수사관에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힘은 검찰 수사관 6천여 명의 수사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약범죄, 조직범죄,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 검찰 수사관들이 6천여 명이 존재하고 그 위에 2천여 명의 검사들이 이걸 지휘하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사기소 분리법안은 이 검찰 수사관들의 수사 역량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바뀌고, 이 검찰 수사관들은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공수처나 이런 다른 수사기관으로 분리하고 경찰로 분리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의 소위 검찰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6천여 명의 직접 수사 인력을 검찰로부터 분리해서 그 수사 인력을 수사력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재배치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깡패 수사, 조직범죄 수사 왜 안 하냐라고 하는 그런 볼멘 소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검찰이 검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조직이 중심이 돼서 검사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 시행령 발표 과정에서도 경찰 쪽에서 이 수사권 재배정에 대해서 시행령에 대해서 의견을 지시하겠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법무부가 이 부분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찰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만 검찰의 권력을 원래대로 복귀시키고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밖에 없습니다. 수사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 증권범죄수사단이나 조세범죄수사단도 보면 검사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이나 경찰 이런 여러 기관들이 협업을 해야지만 비로소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을 검찰이 마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동훈의 가장 큰 궤변입니다. 그러면서 검찰 보고 수사 못하게 한다라고 징징대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이 결국은 검찰개혁에 역행하고 검찰 수사권을 그대로 보존하고 검찰의 권력을 그대로 보존해서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의 다름 아니고, 검찰개혁에 역행하고 또 검찰의 수사권을, 그리고 나라의 전체 국가 수사 역량에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러한 조치라고 감히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검찰공화국, 공화국은 그래도 좀 괜찮은 말입니다. 사실은 검찰왕국이죠. 왜냐하면 공화국에는 나름대로 여야가 있고 협의라도 하는데 왕국은 왕 맘대로 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 이 검찰 왕국의 황태자입니다. 이 황태자가 자기 마음대로 시행령 만들겠다라고 하고 스스로 궤변을 늘어놓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자 여러분, 한동훈의 궤변이 왜 성립될 수 없는지 기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잘 알려주시고 이 부분을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효식 소장님께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의 이러한 위법적인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합의된 검찰개혁 방향의 이유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를 이어받아서 다음 발언 이어가기 전에 관련해 중간에서 구호를 한번 외치고 다음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는 제가 선창을 하면 마지막 네 글자만 3번씩 반복해서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부는 시행령을 통한 검찰 직접 수사 확대를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무소불위 검찰 복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검사에 의한, 검사만을 위한 검찰공화국을 반대한다. 네, 이어서 다음 발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해 주셨던 이런 검찰개혁의 방향은 그렇게 형성된 맥락이 다 있었습니다. 검찰의 무제한적인 직접 수사권과 견제받지 않는 기소 독점권은 그간 수많은 폐해를 유발해왔습니다. 검찰은 하고 싶은 수사는 직접 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경찰에 넘기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봐주기 했습니다. 며칠 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김학의 차관 사건이 8년에 걸친 시간 동안 이 검찰이 보여준 지지부진한 모습은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여론 또한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검찰의 모든 과오와 흑역사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검찰 중심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 각 기관에 검사나 검사 출신 인사가 무더기로 임명이 되고 있고, 특히 대통령과 검사 시절 인연이 깊은 검사 중심으로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부의 국정 운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관련하여 참여연대 이재근 벽동 사무처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재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00일은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 몰입 국정. 아까 장유식 변호사님도 소개해 주셨지만은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는 처참합니다. 국민들은 25점 내지 30점을 주고 있습니다. 국정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처참하게 낮은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인사 과정에서 장관급의 4명의 검찰 출신 인사들을 넣었습니다. 물론 좀 오래된 검찰 출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기본적인 생각은 검찰 출신들이 일을 잘한다. 이러한 평가 속에서 검찰 출신들을 중용하겠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4명의 장관들이 임명됐고 그 뒤에 이러한 검찰 편중 인사는 더욱더 확대됐습니다. 대통령실에 수석비서관 그리고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비서관에 6명의 검찰 출신 인사들이 임명됐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에는 공직기강 비서관을 비롯한 6명의 비서관을 검찰 출신 인사, 그 다음에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사는 검찰 출신들이, 검사들이 일을 잘한다라는 뿌리 깊은 편견에 의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국정 운영이 검찰 수사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 뒤에 일어났던 일들은 인사참사, 그 다음에 국정의 난맥상입니다.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지난 정권에 비해서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임명됐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도 4명의 장관급 공직자들을 임명하지 못하고 4명이나 중도에 사퇴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뒤에 있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검찰 몰입 국정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대폭으로 확대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인사검증 기능을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설치해서 법무부에 떼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검찰이 모든 공직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맡긴 것입니다. 이 자료가 검찰 수사에서 악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것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만리장성을 쌓겠다, 이런 것들 절대 수사에 활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인사검증을 받는 공직자들은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의 권한, 법무부의 권한이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해서 비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뒤에 여러 검찰들의 권한들을 늘리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검찰 수사 권한과 관련해서 이 검찰에 고발된 수사권 모두 다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지난 정권에서 줄어든 검찰의 권한을 모두 다 되돌려서 과거 검찰이 모든 수사를 좌지우지하던 무소불위의 검찰로 다시 복귀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은 도대체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민생은 엉망이고 코로나 대책 역시 오늘 확진자가 18만 명을 넘는 정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방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5세 교육, 5세 입학을 추진했다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후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대체 아무런 국정에 있어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오직 검찰의 권한만을 강화하는, 그리고 전 정권 싫어하는 권력에 대한 수사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이런 식의 국정 운영 중단해야 합니다. 전환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정 운영은 수사가 아닙니다. 수사를 중단하고 정치를 하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 아까 발언했습니다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그 중 있지 않습니까? 중 뭐 부패 경제 범죄 등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 용어상 예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전부 확대해도 된다 뭐 이런 논리인데요. 참 입법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뒤통수를 칠지 몰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게 맞는 얘기라면은 그 난리를 치면서 부패, 경제, 부경, 방대, 공선인가요? 6가지 등이라고 돼 있었던 거를 왜 2개 등 이렇게 바꿨을까요? 그러니까 6가지 범죄 등으로 돼 있던 거를 2가지 범죄 등으로 바꿨을 때 그 바꾼 입법 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확대된다면은 굳이 앞에 것을 바꿀 필요가 없었겠죠. 저희 그 민변에서 늦어도 내일까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국회 속기록 등을 분석해서 그 입법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한 입법 의견서를 낼 예정입니다. 지금 초안은 완성이 됐는데 그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아마 내일까지는 발간이 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장윤식 소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법무부의 그 대통령령 개정안은 정말로 국회에 대한 기만과 말장난 그리고 개념의 뒤섞음이 점철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애초에 법에서부터 그런 그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의 개념을 명확하지 않게 제정한 책임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국회의 속기록과 법안의 취지에는 명확하게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뻔히 보면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을 문헌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한 궤변적인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정말로 문헌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애초에 헌법에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습니다. 영장 청구 외에는 헌법은 검찰에게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고 있으나 그간 검찰은 그 규정 하나를 복합적으로 해석하여 헌법에서 이미 검사의 수사를 내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취지를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검사의 권한을 유지해온 것이 검찰의 역사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국회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닌가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중간에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고 그 다음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무부는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 확대 중단하라. 법무부와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검찰개혁 역행을 중단하라. 오직 검찰 권력 확대에만 관심이 있는 윤석열 정부와 법무부를 규탄한다. 네, 이어서 일단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를 한 번만 더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 복원 시도를 중단하라. 중단하라. 네, 이어서 기자회견문 낭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장동윤 간사와 박유민 간사님께서 이어주시겠습니다. 무소불위 검찰 복원 시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와 법무부가 지난 5년여의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역행시키는 수순에 들어갔다. 개정된 검찰청법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시행령으로 검찰에게 법 개정 전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수준의 직접 수사 권한을 부여하려 한 것이다.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권 오남용을 방지하자는 검찰개혁을 완전히 무색하게 하는 처사이다. 또한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 모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국회에 입법권을 준 헌법의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시도이다. 법무부가 지난 8월 12일 입법 예고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은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넓히면서 검찰이 하고 싶은 수사로 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개정령안은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를 부패 범죄에 포함시키고 마약 범죄, 조직 범죄, 방위산업 범죄를 경제 범죄에 포함시켰으며 사법질서 저해 범죄라는 추상적 개념을 새로 만들어내 검찰청법에는 있지도 않은 범죄들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라는 명백한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입법적 꼼수이다.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입법 예고 후 법무부에 쏟아지는 합당한 비판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민 괴롭히는 범죄 수사를 검찰이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논점 흐리기에 불과하다. 시행령의 또 다른 문제점은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검경의 협력보다는 검찰의 우선적 선택권만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입법 예고의 본질은 서민 보호가 아니라 오로지 검찰의 기득권 수호에 있다. 이미 그 전에도 통계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는 전체 형사사건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검찰은 자의적 기준으로 입맛에 맞는 사건들을 취사 선택해 수사해왔다. 검찰의 정치권에 대한 선택적 수사와 봐주기 수사, 검사 출신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권력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입을 막는 수사 등 숱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켜온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였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축소 및 분리하고 상호간 견제장치를 만들어 권한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여러 토론과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힘겹게 이뤄낸 합의점이다. 법무부 장관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닐 뿐더러 국회에서 통과되고 정부가 공포한 법률의 취지를 행정부가 법위의 시행령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검찰 권한 복원인 것처럼 검찰총장조차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검찰 인사와 직제 개편을 단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검사 수사 개시 권한을 복원하는 검찰청법 시행령 입법 예고 등 오직 검찰의 권한을 늘리고 복원시키는 데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입법 취지를 존중하고 시행령을 통한 검찰권 확대를 중지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의 수사기소 협력을 통해 형사사법체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행정부의 임무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째이다. 국정운영의 총체적 무능으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0%대에 그치고 있고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은 60%가 훌쩍 넘고 있어 낙제 수준이다. 검사와 검찰 출신 인사들을 내각과 대통령실 등 주요 공직에 대거 기용하는 검찰 평중 인사에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검사 출신 인사들에 의해 검사들의 시각과 논리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에 우리는 무소불위 검찰을 복원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몰입 국정의 중단과 전환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구호는 아까 외쳤던 것처럼 똑같이 마지막 어절만 3번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부는 시행령을 통한 검찰 직접 수사 확대를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무소불위 검찰 복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검사에 의한 검사만을 위한 검찰공화국 반대한다. 2022년 8월 17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이상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발언 순서만 하나만 남겨놓고 있는데 그 전에 앞으로 참여연대와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장유식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이번 입법 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또한 관련하여 시민사회에서는 이제 지금 앞으로 활동이 예정되어 있는 국회 사개특위위원과의 면담이나 혹은 이번 검찰 권력 복원 시도에 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어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첫 검찰총장 후보군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검찰총장 후보군의 면면만 보아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가 과거 검찰의 과오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도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검찰총장 후보 4명 중에는 과거 검찰이 서울시와 국정원의 검찰과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 기소를 했던 이두봉 검사장이나 혹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건을 매우 실망스럽게 처리했던 검사장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장들은 과거 검찰의 과오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지 더 큰 권한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제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개혁의 포인트를 계속 유지하고 검찰개혁을 지켜내기 위하여 모든 활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발언으로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이자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계시는 오병두 소장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단 단장 오병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법 시행령은 그간 오랜 동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등이라고 된 조문을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하지 못할 거 없다라는 식의 오기에 찬 법치주의적 오기에 찬 해석으로 그간 직접 수사가 문제됐던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수사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개시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듯이 서민을 괴롭히는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지 말란 말이냐라는 식의 항변으로 문제를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 검사들이 그간의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의 범죄는, 거의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의 수사를 받아서 그것을 검토해서 기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사건을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놓고 그 중에 선택적으로 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기소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수사권 조정 이전에 검찰이 해왔던 소위 선택적 정의의 논란을 아랑곳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한 형태로 검찰 수사권의 제한을 풀겠다는 것입니다. 입법 취지를 전면적으로 몰각하면서 검찰 중심의 통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시도의 다름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하고, 또 이 시행령과 기타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또는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강한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오병두 소장님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예, 예정된 순서를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구호를 한 번 더 외치면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호는 아까 했듯이 마지막 4글자만 3번씩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부는 시행령을 통한 검찰 직접 수사 확대를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무소불위 검찰 복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검사에 의한, 검사만을 위한 검찰공화국 규탄한다.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 복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예, 이상으로 예정되었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